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에 이어 조금 성격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보증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가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임대 소식은 바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름부터가 다소 생소하다 보니 공고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다만 이번 공고는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6,000호라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됩니다.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를 계기로 개념만 제대로 정리해 두셔도 이번 모집뿐 아니라 내년 모집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세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장기안심주택 공고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핵심 포인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장기안심주택은 이미 지어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번 모집은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처럼 어느 단지 몇 평짜리 집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고 그 집에 전월세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나눠서 부담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측면의 연장선으로 두 번째로 꼭 아셔야 될 점은 보증금 지원 금액의 체감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이자 지원은 사실상 보증금을 그대로 서울시가 대신 보태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이나 어떤 주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이번 모집은 일단 당첨부터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총 6,000호를 모집하는 만큼 기회 자체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처럼 모집 유형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서 신청해야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뒤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신청일 전부터 지금 바로 메모해 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모집의 청약 접수는 12월 29일부터 며칠간만 진행되고 신청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신청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 전까지 들어갈 집을 미리 정해놔야 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집을 물색하지 않으셔도 되고 당첨 이후에 여유를 두고 주택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대충 이런 구조구나 하는 감은 잡히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뒤에 나오는 자격 조건이나 유형 설명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가 전월세로 살 집을 직접 구하면 서울시가 그 보증금의 일부를 대신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집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처럼 단지 이름, 평형, 동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첨이 되면 서울 전 지역 안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찾고 그 집에 대해 서울시 지원금을 붙여줘서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서울시가 해주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공동 임차인 역할입니다. 대출처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 보증금의 일부를 서울시가 함께 넣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만큼 이자 부담이 없고 5월 고정비도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부담됐던 분들이나 보증금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해당 지원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최대 1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번 들어가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중장기 거주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과 연계해서 다음 장기전세주택 아파트 유형으로 이주하여 넘어갈 수 있는 구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집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금 한도, 주택 유형, 권리관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 단계에서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구조의 제도다. 당첨이 되면 집을 직접 고른다.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넣어준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된다면 어떤 유형으로 들어가야 유리한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자격 요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모집은 모집 유형이 총 3개로 나뉘어 있고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공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유형으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 기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형에 따라 그리고 맞벌이 구조 여부 등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유형별 세부 소득 금액 기준은 조금 뒤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동산을 아예 하나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상속받은 토지나 주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 가액의 합이 약 2억 1천만 원 이하, 차량 가액은 4,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소득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일단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공급 유형 중 어떤 모집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우선 가장 공급 규모가 큰 일반 공급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도 아닌 경우 대부분은 이 일반 공급에 해당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이고 화면에 표시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반 공급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은 기본적으로 통과하셔야 합니다. 가장 폭넓은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자 수도 가장 많을 수 있지만 그만큼 모집 물량도 가장 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이 유형을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시다면 1순위 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일반 공급보다 완화되고 맞벌이의 경우 더 넓은 소득 범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적극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규모가 크지 않아 경쟁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녀 출산과 연계하여 장기전세 주택제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보증금 지원을 넘어 중장기 주거 경로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통합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 세대통합 유형도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1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고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별공급 세대통합 유형으로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유형의 소득 기준은 화면에 표시된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판단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먼저 검토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부모 부양 여부에 따라 세대통합 특별공급으로 검토,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셔도 신청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격 요건과 내가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건 바로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장기안심주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보증금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방식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고 집값을 깎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월세 보증금 중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보태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에서는 무이자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원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다만 최대 4,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금의 30%까지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원금을 제외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오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보증부 월세 임차 계약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이 됩니다. 전세형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반면 보증부 월세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서울시 지원금은 어디까지나 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부 월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집이라면 보증금 1억 원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지원 한도는 최대 4,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월세 80만 원은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고 보증금 부담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시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적고 월세가 높은 구조의 집은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집의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의 50%면 지원금이 1,000만 원은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월세가 100만 원이면 1년 월세 총액이 1,200만 원입니다. 즉 1년 동안 내야 할 월세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보다 더 큽니다. 이런 구조의 집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증금 지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였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과도한 집까지 지원해주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원금 구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은 어떤 집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당첨만 되면 아무 집이나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지원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부터 어떤 기준인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에 있는 주거용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만 가능한 제도는 아니고 다양한 주택 유형이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갖춰진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면적과 보증금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면적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5인 이상 가구이거나 한부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전세형의 경우 전세 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보증부 월세형은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을 합산해서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꼭 한 번 더 짚고 가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집을 먼저 정해놓고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자격 요건과 신청 유형만 판단하시면 되고 주택 물색은 당첨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첨이 된 이후부터 기준에 맞는 집을 찾게 되고 이 과정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계약에 함께 참여하는 3자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임대차 계약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전액 지원합니다. 즉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입주자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장점이 하나 더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당첨 이후 집을 보실 때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꼭 함께 설명해 주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모집이 경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이번 모집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이번 모집은 신청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가점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즉 먼저 자격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점은 여러 항목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신청자의 나이입니다. 이번 모집은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이 더 필요한 연령대일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자 본인의 나이가 높을수록 가점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같은 세대에 속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도 가점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입니다. 만 19세 이후부터 서울에 얼마나 오래 계속 거주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서울에서 오래 거주한 무주택 세대일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미성년 자녀 수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올라가고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계층 여부도 가점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부양가족 수, 그 다음으로는 신청자 연장자 순으로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전산 추첨을 진행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실수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고 나시면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번 장기 안심주택 모집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청약 접수 기간은 25년 12월 29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수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며 신청 마감일이 길지 않습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나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을 끝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지만 가점 입력과 확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PC로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청약 이후 일정도 함께 보겠습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25년 12월 29일부터 26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인터넷 청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만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은 등기 우편으로만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26년 3월 19일로 예정되어 있고 당첨이 되면 그 이후에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첨 후 최대 1년의 기한을 두어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당첨이 됐다고 해서 당장 집을 정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건에 맞는 집을 찾으면 됩니다. 신청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한 부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실제로 탈락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입니다. 같은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 상태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이 서류와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는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신 뒤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주택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장기 안심주택은 당첨 이후에 주택을 물색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격 확인과 신청 유형 선택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번 장기 안심주택 모집은 제도가 낯설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공고이지만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판단하시고 신청 일정만큼은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